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이것도 조금 아까 거하고 비슷합니다. 보면.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인데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 투자를 해보면은 잘 팔리는 곳이 강화도 잘 팔립니다. 사서 팔으면 잘 팔립니다. 강화도. 평택 잘 팔립니다. 그리고 잘 팔리는 것이 속초 잘 팔립니다. 속초 인기 있습니다. 제가 속초인데 제가 보기에는 2분의 1 지분이에요. 집도 아주 괜찮고 쓸만하고 이렇게 보면은 임대해 주기 위한 그런 집의 상태가, 동네도 깨끗하고, 그래서 2분의 1 지분인데 이거 한번 낙찰 받자 해서 낙찰 받았습니다. 사실 2분의 1 지분이기 때문에 저것이 공자 우선 매수 들어올까를 걱정을 했고, 2분의 1 지분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엔 속초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머지 지분권자가 저거를 다시 매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권리 분석에서 실수한 것이, 자 보십시오. 장영우와 장영희인데 2분의 1, 2분의 1이죠. 여기 속초시 노학동의 253동이 장영우죠. 장영우죠. 근데 사실은 보면 장영우께 경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경매가 나온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이 사람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저것도 실수인 건데, 사실 속초구 저희를 하다 보니까 제가 현장 낙찰을 저희를 안 가봤었어요. 안 가봤는데 낙찰을 받고 우리 낙찰을 받은 수강생이 갔더니 교수님 아무도 없어요 그러더라고.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어있는 집은 협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할 수 없이 어떻게 한다? 다 팔아서 뭐 한다? 다 팔아서 나눈다. 그래서 다 팔아서 나누게끔 됐는데, 다 팔아서 나눈 것이 지금 얼마에 낙찰을 받았죠? 1억 4,300에 낙찰을 받았죠? 네. 그럼 우리는 얼마에 받았죠? 얼마 나왔죠? 6,400이죠? 네. 그럼 그러니까 한 돈 1,000만 원 정도 더 받은 셈인데, 우리가 반씩 나눈다고 했을 때는 사실 보게끔 되면은 속초까지 가서 소송까지 해서 1년 반 만에 6천 투자해서 1,000만 원 더 벌었다는 얘기는 벌은 것이 아니죠. 저렇게 먼저 토요일 날 실전 강의 들으신 분, 저 집이 비어 있죠? 집이 비어 있죠? 비어 있죠? 노학동 비어 있었잖아요. 주민등록 전입이 없었죠? 그럼 제가 어떻게 팔아야 된다 그랬죠? 저 비어 있을 때 우리 2분의 1 낙찰자라도 새롭게 전세계약서 써서 전입시고 학적일자 받고 대항력 만들어 놓고 다 팔아서 나눠 갖자 그러면은 아무도 못 사잖아요. 저거 1억 4천 주고 못 사잖아요. 그러면 된다? 6, 7천에 떨어졌을 때 두 개를 다 사가지고 1억 4천에 다시 팔아도 6, 7천은 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당시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못 했었어요. 보면. 226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여주시 감천면 감메리 415-1 경매가 나는데 토지 지분 매각으로 2분의 1만 경매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집이 있습니다. 집이 두 채가 있어요. 항공사진 보면 아까 이것이 빨간 벽돌이 있는 집이고 요것이 그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집입니다. 여기. 요거는 요 집. 요거는 이 집입니다. 이렇게 있어서 이것이 2분의 1 지분으로 나오는데 두 집 다 건축물 관리 대장도 없고 등기부 등본도 없어요. 제가 가서 봤더니
이 집은 사람이 살지 않고 비어 있고 이 집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집이 상태가 그래도 아주 나쁘진 않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낙찰을 받아서 나머지 지분권자한테다가 분할 매각을 요구하고 현재 저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다가 철거와 치료를 청구를 하게끔 되면은 저것도 제가 보기에는 협상이 될 걸로 봤습니다. 그게 추천을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기 전에 보니까 우리가 낙찰을 받은 거 이거 낙찰을 받았잖아요. 415-1 낙찰을 받고 나서 봤더니 415-1과 415-3으로 이렇게 낙찰을 받은 게 어떻게 된다? 변경이 돼 있어요. 분할이 돼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매 개시 이후에 당사자들 2분의 1 지분권자들이 둘이 가서 합의를 해서 갈라놓고 갈라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조사를 했더니 이 두 사람이 사돈지간이더구만. 사돈지간인데 보니까 한 사람 지분이 나오니까 한쪽에서 이거 좀 그냥 갈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럼 그럽시다 하고 서로 다투지를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한다? 갈르게 되면 합의해서 이렇게 갈라놓은 거야. 잔금을 내고 나서 봤더니 어떤다? 갈라진 거야. 그래놓고 우리를 어떤다? 415-3 이걸 가지려는 거야. 자, 보십시오, 이게. 경매는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끔 되면은 압류가 되죠. 압류 이후에 하는 행동은 잘못된 거죠. 제가 사실은 이걸 가지고 여주 시청에 이 지적과에 가서 이거 경매 압류됐는데 왜 잘라줬습니까? 했더니 담당자가 그 책임자가 이렇게 보더니 이거 경매로 압류된 건데 이거 잘라줬네 이렇게 해놓고서는 저한테다가 뭐 본인들이 와서 잘라달라면 안 잘라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토지 분할하는 걸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개발행위 허가 받죠. 개발행위 허가 받으려면 주인이 누구고 뭔지 다 서류 들어가죠. 등기부등본 다 들어가죠. 그럼 들어가서 경매가 압류돼 있으면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렇게 해줘놓고 나서는 담당자는 들어간다? 이거는 뭐 당사자들이 와서 해달라니까 안 해줄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원래대로 다시 붙여달라고 그래? 어떻게 이래? 아니, 잔금 다 내고 난 다음에 무슨 불허가야, 지금. 그리고 저걸 불허가를 낼 필요도 없어요. 제가 법원에다가 그 경매 진행하는 법원에다가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떴더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분할이 됐어도 분할된 거에 2분의 1이 전부 다가 낙찰을 잡을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지분도 2분의 1이 낙찰을 갖고 오고 이 지분도 2분의 1이 낙찰을 잡 거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야. 경매계에서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또 그 법원 경매계 얘기 들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되는구나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저 분할된 걸 갖고 어디다 더 이상 우리한테 손해가 없는 이상은 따질 필요가 없죠. 그대로 어떠나? 좋다. 그러면 이 건물 주인 상대로 다 해갖고 전부 다를 우리가 주인으로 해서 우리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떡한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소송을 하고 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조사해서 그 사람은 뭐야?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건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어떤다? 지료를 내놔라 해갖고 우리가 양쪽으로 두 사람을 다 상대로 소송하는 거예요. 하나는 지분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은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
또 하나는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지조를 내놔라. 했더니 그쪽에서 지분권자가 우리가 이거 가지라 그러길래 우리 이거 안 갖고 이거 갖겠다. 네가 맹지 가져라. 그랬더니 그 사람도 답변을 못하고 그럼 뭐 팔아서 나눠 갖는 게 맞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 보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팔아서 나눠 갖는 거를 동의한다. 상대편 지분권자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이 건물 주인이 어떡한다? 철거하고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사돈지간이 되다 보니까 강하게 얘기를 못하고 우리 보고 그냥 해고 자기는 어떡한다? 동의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내가 이 탐문을 하지 않은 것이 그때 또 가슴을 친 거예요. 법정에 나타났는데 여기 살고 있는 남자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 지체장애자야. 그리고 엄마가 휠체어를 끌고 왔더라고. 거기 와갖고 우리는 돈이 없어서 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법이 나가야지 된다면은 나가겠는데 법이 그렇다면 나가겠는데 어떻게 나가면은 집을 좀 얻을 수 있는 집이라도 하나 줘야지. 우리 지체장애인하고 내 노인네가 어딜 나가서 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낙찰 받은 우리 사람이 치과 의사예요. 그리고 상대편의 지분권자는 변호사예요. 다 사람이 생각해봐도 그 말이 또 맞거든? 돈 조금 벌자는 얘기지 상대편 죽이자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 상대편 사람 내보내고 판사님하고 우리 이제 땅 지분권자가 의논을 해서 얼마를 달라고 했더니 뭐 얼마를 주자 해갖고 1,500만 원을 주는 걸로 합의가 됐어요. 우리끼리. 그러니까 다시 건물 살고 있는 사람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당신 건물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에게 1,500만 원을 줄 테니까 1,500만 원을 가지면 다른 데 가서 집을 얻어서 살 수 있지 않느냐. 그 정도로 가자. 했더니 거기 그분도 1,500만 원 해준다는 우리 나가겠습니다. 해갖고 어떻게 한다? 정리가 된 거예요. 결정.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 김동영에게 4분의 1, 원고 정혜윤에게 4분의 1, 피고 조롱에게 4분의 1 비율로 분리한다. 이게 이 사람이 뭐예요?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땅 지분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땅 지분권자가 원고하고 피고로 나뉘어진 겁니다. 원고하고 땅 지분권자로. 그러니까 우리 땅은 부부가 둘이서 같이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김동연 씨하고 정혜윤이에요. 부부가 같이 낙찰을 받으니까 사실은 반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1이고 2분의 1이잖아요. 자, 원고들은 피고 곽효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곽효균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멸지 부동산을 미등기 건물을 들어간다? 원고에게 양도한다. 제가 보기에는 판사님도 깜빡한 거야. 다시 말하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주들이 건물을 1,500을 주기로 했죠. 그러면 그 지주는 우리한테는 피고죠.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도 피고죠. 그런데 하부인은 그렇게 해놓고 원고들은 우리 아니야, 우리. 그러니까 우리만 어떻게 한다? 1,500을 한꺼번에 주는 걸로 판결문을 잘못 내린 거야.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판단이 판결문을 저렇게 잘못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다. 그렇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즉시로 우리가 이거는 우리 조정했던 내용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거는 다시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대편도 변호사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 말은 맞다. 근데 더 이상 법무사한테다가 하지 말고 내가 변호사니까 내가 알아서 소송 다 해서 그렇게 정리하겠다. 해가지고 소송이 우리 제가 얘기한 유정수 법무사한테서 저 지분권자 변호사한테 넘어갔어요. 왜냐면은 거기 지분권자 변호사나 우리나 뜻은 똑같으니까 문제될 건 없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해서 넘어가는데 이번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판사님도 착각을 해갖고 우리가 얘기한 거와 달리 판결문을 잘못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실수한 경매다에 보면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먼저 시간에 얘기했듯이 감정평가사가 앞집이 경매가 나왔는데 뒷집을 감정을 평가를 했다는 건 생각도 못하는데 그런 일도 일어나고 판사님이 판결을 다 해놓고도 어떤다? 판결문을 저렇게 어떤다? 잘못 쓰는 일도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23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38페이지. (2015) 타경 14146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장관님. 이것도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게 권리 분석을 잘못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토지만 매각이죠. 여기 보면은 이런 집이 있고 이런 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집이 있기 때문에 저거를 낙찰 받으면은 저 집 주인이 저 땅을 다시 살 걸로 생각하고 추천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로 어떤다?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권리 분석이 뭐에서부터 틀렸냐면 이걸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절대로 저 건물 주인이 저 땅을 다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땅 주인이 있는데 땅 주인 거를 윤창선이라는 사람이 515만 원 가압류해놨죠. 가압류하다 보니까 자기 아들한테다가 증여를 했죠. 임두희로 바꿨죠. 임두혁으로. 바꾸려 하는데 이 가압류가 그런다 정식으로 강제 경매가 돼서 윤창선이가 나왔죠. 청구 금액이 얼마였죠? 515만 원이죠. 515만 원이 없어서 경매를 타겠는데 그 사람이 저 땅을 다시 사겠습니까? 아니, 생각해봐요. 간단히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저기까지 미쳐든다? 생각해봐요. 집 자체가 너무 좋고 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그냥 현장 답사를 가서 보고 아, 이거 건물 주인이 땅을 다시 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만 그냥 해놓고 입찰에 들어간 겁니다. 제가 저 얘기를 다 하자면은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면 나 바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 그치는 어떻게 해야 돼? 해야지. 그래도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고 찾아갔더니 그 건물의 주인인 여자 노인네가 한 80세 된 노인네가 있는데 제가 문을 두드렸더니 어떻게 왔어? 그러더라고요. 땅을 낙찰받은 쓴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어이 들어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진 않고 마루 이렇게 앉았는데 보니까 안방에서 어떤 노인네 남자하고 막걸리 한 병을 사놓고 둘이서 산다? 막걸리를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날 보고 들어와서 막걸리 한잔 해 그러더라고요. 자기 땅 낙찰 받았는데 왔다 그랬더니 들어와서 막걸리 한잔 하라고 그러길래 아, 난 차 운전을 하기 때문에 오늘 술을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다가 이 80대 된 노인네가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다시 살 건데 얼마면 팔을 거야? 저는 그걸 바라고 간 거죠. 딱 내가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참 바보야. 그럼 원하면
얼마에 팔 거야? 그래? 모르긴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한 8천만 원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아, 그래? 알았어. 내가 달래는 가격 한 개도 깎지 않고, 알았어. 그러더니, 내가 친정이 아주 잘 살아. 80 먹은 노인네가 친정이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어? 안 그래요? 네. 친정이 아주 잘 살아.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가 한 다음 주쯤 가서 한 일주일만 친정집에 가서 들어 누워 있으면 그 정도 8천만 원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일주일 들어 누워 있다가 연락하면 그때 와. 8천 줄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계획대로 차 못한다? 잘 돼간다. 알았습니다. 그 나도 또 그럼 당연히 그러겠지. 그러고 왔어요.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된다? 연락이 없어. 이상하다. 다시 또 갔어요. 또 갔더니 먼저 번하고 똑같이 그 어떤 노인네하고 앉아서 막걸리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또 들어오래. 아예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하는 얘기가 먼저 자기가 친정집 갔었다 왔었다 이런 얘기 한 개도 안 하고 내가 요 뒤에 그 누구누구한테다가 돈을 빌려줬는데 1억 받을 게 있어. 아, 그놈이 언제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놈이 돈을 주면 바로 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언제쯤 주겠느냐고 내가 전화번호 가르쳐 주니까 직접 전화해봐. 그러니까 그놈이 돈 준다는 날 그날 와. 그런가? 이게 500만 원 때문에 경매가 나왔다는 걸 그 당시 생각했다면 그런 말에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넘어간 건 나는 뭐야? 돌대가리지 뭐야, 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하는 건 내가 돌대가리다 이런 얘기야 지금. 나는 돌대가리 짓 했어도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권리 분석에서 얼마 빚이 있어서 어떻게 경매가 진행됐는지 근원도 된다? 권리 분석할 때 다 봐야 된다. 법정 사건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만 볼까? 이제 그런 원인 거를 다 권리 분석할 때 같이 볼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결과로 봤을 때 저걸 보고는 내가 그걸 느낀 거예요, 보면. 더군다나 자 보십시다. 500만 원 때문에 경매가 나왔죠. 그렇죠? 근데 낙찰을 얼마를 받았죠? 5,400 받았죠. 그러면 나머지 600만 원 경매 비용 빠지 600만 원 빼고 나면 4,900만 원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 배당 받아가서 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네, 500만 원 하고 나머지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돈이 그만큼 못 간다? 들어갔어도 된다? 제가 전화를 했더니 어떤 남자가 받다가 내가 그 누구 할머니한테서 뭐 돈 1억 받을 게 있다 그래서 언제 주실 건지 지금 그것 때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했더니 참 하더니 끊더라고 전화를. 답변도 안 하고 무슨 멍청한 소리를 하고 앉았냐 이런 뜻이야. 그때서야 내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아무래도 좀 뭔가 내가 속는 것 같다 싶어갖고 할 수 없이 법무사에다 얘기를 해서 건물 철거해라, 지려내놔라, 소송은 어떤다? 진행을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진행을 시키면서 가야 되겠다. 또 송달이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어봤더니 송달이 됐는데도 어떤다? 송달은 됐다는데도 답변도 안 하고 나오지도 않아. 그러고 있는 사이에 제가 또 한 번 갔습니다, 이제. 또 어떻게 될 건가요? 또 갔습니다. 갔더니 이번에는 그 노인네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번에 뒤여기가 합쳤어. 합치다니 뭘요? 이혼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합쳤다고. 근데 그 며느리가 유치원 선생이야. 그 돈 좀 있거든. 아마 그 돈 좀 준다고 할 거니까 전화해봐. 정 누구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전화한다 그랬더니 전화하는 사이 그냥 끊어버리더라고. 그때서야 내가 이거 완전히 내가 어떤다? 농락당하고 있구나 하는 걸 그때서야 내가 느꼈어요. 아, 이 노인네하고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판결문이 완전히 났습니다. 판결문이 났는데 송달이 됐는데 상대편이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나오지도 않았죠. 그럼 판결이 어떻게 되죠? 무변론, 자백간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 판결문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이제 판결문 받았고 이제 그날 또 마지막에 통보하러 간 거예요. 갔더니 그날도 또 그 노인네하고 앉아서 막걸리 먹고 있더라고. 내가 보면 그 노인네하고 맨날 같이 막걸리 먹고 있었나 보니까 내가 한 20일마다 한 번씩 갈 때마다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판결문 받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막걸리 먹고 있던 그 남자가 남의 건물을 어떻게 철거해?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앉았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맨날 같이 나 가고 나면은 지네들이 어떻게 한대? 남의 건물인데. 허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냅둬도 상관없어.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의논하고 있었던 모양. 그러니까 완전히 뜬 거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이걸 가지고 이거는 강하게 나가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판결문을 철거하라, 지료 내놔라고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당사자가 하지 않잖아요. 그럼 가서 내가 허물어 못 허물어? 못 허물죠. 그럴 때 판사님한테 다시 대체 집행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판결을 받았고 이렇게 됐는데 지료도 주지 않고 건물 철거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대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송을 하면은 판사님이 대체 집행하라 하고 나면 대체 집행 결정이 나면은 대패 집행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관한테 가서 대체 집행을 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은 신청을 받으면서 이 대체 집행을 하시는 분이 몇 월 며칠 날 같이 가십시다 그래요. 같이 갔습니다. 갔더니 집행관이 거기 있는 노인네한테다가 이제는 그 막걸리 먹던 노인네하고 두 사람 다에다가 얘기했습니다. 또 있으니까. 15일 후에 대체 집행을 하려 옵니다. 따라서 제가 오게끔 되면은 건물을 철거하고 안에 있는 집 짓기를 다 밖으로 내놓고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 대체 집행을 중단을 시키시려면은 대체 집행을 신청한 사람과 합의를 해서 대체 집행을 취하를 하면 됩니다. 몇 월 며칠 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떻게 남의 건물을 허무르냐고 그게 허무는 게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고 그냥 왔습니다. 대체 집행하러 갔더니 안방, 막걸리 먹던 안방을 이렇게 신당을 차려놨더라고. 신당을 차려놨더라고. 집행한 사람이 가서 신당을 차려놓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신당 차려놨네요. 그랬더니 대체 집행한 사람이 저건 문제가 안 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바깥에 내놓으면 되는 거니까
신경도 쓰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문제는 뭐가 나면 그 안방 다 보고 이번에는 요 집을 갔거든요. 요 집? 이 집? 저 집이 저도 보면 여기 보면 차임이 1,000만 원에 20만 원씩 있었죠.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집이 누가 살고 있었냐면 딸이 살고 있었어요. 딸이 사위하고. 딸이 사위하고 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딸과 사위도 상당히 가난했었나 봐. 그러니까 엄마가 살고 있는 집에 와갖고 마당에다 저런 집 하나는 씌워놓고 살고 있었는데 경매가 나오는 걸 보고 저쪽 어디가 서산이가 어쩌고 그냥 이사를 가버렸다. 빈집이라고. 근데 나는 처음에 갔을 때에 저 집에서 누가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누구 거주하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나중에 물어봤더니 딸하고 사이가 살다가 이사 갔다는 걸 내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노인네가 딸하고 사이가 살아 그러면서 이사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깥에다가 야 누구야 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부르는 게 진짜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불렀어. 그 쇼를 하는 거를 나중에서 내가 다 지나고 나서야 내가 다 조사를 하고 나서야 아는 거야 보면. 그 나중에 그 비었다는 것도 알았어 내가 이제 다. 그러니까 아무 집행은 없이 어떻게 한다? 그대로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신당을 저를 받았는데 신당을 갔더니 저기 있으니까 집행관이 아예 없냐지 말이죠. 저 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집을 누르고 간 거야 이 집으로. 집에 갔더니 남자 3명이 있는 거야. 보지도 못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 집행관이 여기 어떻게 와 계십니까? 그랬더니 우리요. 우리 저 동네 저기 그 난리를 하러 다니는 사람인데요. 이 동네 저기 일할 게 있어서 좀 왔는데 우리 거처할 데가 없어서 임시로 여기 어떻게 한다? 집 얻어서 지금 있기 시작한 지가 한 3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나오더니 집행관이 나보고 왜 점유이전 금지 안 해놨습니까? 저 사람은 못 내버립니다. 신당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은 못 내버린다야. 그러니까 점유이전 금지하고 다시 어떤다? 신청하셔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리로 돌아간 거예요. 저로 돌아가니까 저걸 낙찰받은 사람 있죠. 낙찰받은 사람이 이제 아니 뭐 하는 놈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도 안 해놓느냐. 이렇게 이제 원망을 시작한 건데 사실 수백 건을 제가 소송을 했는데 저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해서 저렇게 가짜 사람까지 들여놓을 수 있게끔 한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점유이전 금지를 한 10번은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써먹지를 못하고 돈만 몇십만 원 날라갔거든. 그래서 마침 그때 그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렇게 원망을 하면서 유정수 법무사 이종실이 못 묻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변호사 사서 처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제 나는 그러면 그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잘린 거야. 아니 근데 어차피 컨설팅 비용 안 받는 거고 하는 거니까 잘린다고 해서 내가 아쉬울 건 없어. 잘린 거죠. 근데 한 2개월 후에 그 정규혁이라는 그 걔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실은 보면 내가 여름에 전화를 해서 노인네한테다가 내가 이제 그거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집에 갔더니 없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그 아들 정규혁이라는 애가 바꿔갖고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엄마한테 다시는 이런 전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알아서 법대로 하면 될 걸 왜 전화를 하면서 사람 귀찮고 못 살게 굽니까? 절대로 전화하지 마십시오. 하고 끊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나도 전화 안 한 거야.
그런데 한 2개월 있다가 내가 보기에는 변호사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해놓고 정식으로 어떻게 한다? 집행관 데리고 들어가서 가고 끄집어내는 거야. 끄집어낸 걸 보더니 나하고 협상을 하자고 전화가 온 거야. 나는 이제 거기 잘렸는데. 그 내가 얘기했죠. 예전에는 내가 협상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나는 그 일에서 손을 떼었다. 그러니까 나하고 하지 말고 거기 집행하고 있는 변호사하고 할 수밖에 없다. 사실은 저거 그 사이 하도 뭐라 그래서 내가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저거 하게끔 되면 9천만 원에 사겠다고 해가지고 살 사람까지 가계약까지 해놨었어요. 저거. 그러니까 금액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거예요. 5천 몇백만 원 주고 샀는데도 바로 9천만 원에 살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4배째라 하고 나가면은 못 당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신당도 차리고 다른 사람 갖다 놓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봐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도 조금이라도 상대편이 상당한 그 저항이 있겠다 싶으면 그 중간에라도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